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춘천의 단독 분구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강원도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이른 아침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소속 정당과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들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춘천 단독 분구안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춘천이 단독 분구가 되면 춘천을 둘러싼 주변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눌지에 따라 춘천 지역 내 선거운동 지역도 바뀌게 됩니다. 단독 분구가 돼도 남북으로 될지 동서가 될지 천하천명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춘천이 집처럼 이쪽 강북만 됐냐 아니 반이 됐냐 이 차이인데 두 가지 다 해야겠죠. 예비 후보들은 일단 현재 선거구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가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사무소도 설치하고 지역 행사장을 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거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 각 정당 공천이나 경선을 통한 최종 후보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의 대결 속에 신당 창당까지 변수로 등장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제3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75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강원자치도는 이 내용을 내년 새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의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 6월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하지만 자치 조직권과 지역별 쟁점 사항이 대거 누락되면서 제3차 개정안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원자치도는 출범 직후부터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서 가장 공들인 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비전입니다. 수소특화단지 산업, 석탄 경석 자원화, 강원랜드의 관광특구 지정,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등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카이스트 같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국제학교 설립 등 굵직한 12가지 교육 의제도 담겼습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제2청사 운영과 맞물린 부지사 수를 강원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나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국세인 상속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조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강원개발공사의 자산을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형평성과 부채관리제 등을 내세워 반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남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실지도 모르는 도지사 권한의 비대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성의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협조와 견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민 설명회 이후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한 뒤 내년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강원자치도에 1호 법안으로 개원하자마자 이제 발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동해안권에 이어 춘천에서 내륙권 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취합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했던 성감 옆에서 제방을 쌓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상한 건 환경청이나 자치단체 누구도 공사 발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제방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불법적인 골재 채취였습니다. 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유주성 기자입니다. 골재를 가득 담은 25톤 화물차가 바삐 움직입니다. 바로 뒤 굴착기는 또 다른 화물차에 모래를 담습니다. 최근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입니다. 채취장 입구에는 지난해 발생한 홍수로 긴급 제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안내와 함께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굴착기와 25톤 화물차, 골재 분류 기계가 멈춰서 있습니다. 최근까지 골재 채취가 이뤄진 흔적이 보입니다. 분류 작업을 마친 모래입니다. 이 모래들은 바로 옆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홍수로 무너진 제방을 1년도 넘게 지나서 갑자기 긴급 복구한다는 면적은 약 4만 평. 당국에 확인한 결과 무너졌다는 제방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골재 채취장인 겁니다. 업체는 골재 채취법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자체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홍수관리구역인 이곳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즉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굴재채취하고 그리고 국토관리구역 안에서 이제 뭐 성토, 절토,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게 좀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긴급히 제방을 쌓기 위해 공사를 한다는 업체 측의 설명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작년 8월에 유실됐다고 보가. 근데 저걸 이제 쌓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오늘 시청에서 놓으니까 포크레인 그 일을 하고 있은 거야. 왜? 눈가림 하려고. 취재진이 모래 반출에 대해 묻자 공개하겠다던 현장 CCTV 영상도 갑작스레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 그 변호사님께서 네. 그 영상은 혹시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 공개하신다고.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도 있고 그래서. 원주시는 현장을 확인한 뒤 골재 채취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고 하천법 위반에 관해서도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비만 내리면 사라지는 차선 때문에 가슴을 졸였던 기억 운전자라면 분명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차선이 비 내리는 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흰색 차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가 가까이 접근하자 간신히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사라지는 도로 위 차선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밝진 않거든요.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베테랑 택시기사도 사라진 차선으로 사고 위험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대책은 뭐 개인이 각자 알아서 뭐 요령껏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날이 개고 차선이 사라졌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밤 차선이 보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이렇게 차선을 따라 칠한 흰색 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차선을 그리는 도료에는 작은 유리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빛을 반사해 저녁 시간에도 운전자의 눈에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닳아 없어지면서 비 오는 날 밤만 되면 차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춘천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차선을 유지 보수하고 있다면서도 빗속에서도 잘 보이는 특수한 도료는 값이 비싸 못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의 노면 표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면 반사 현상이 나타나 정상 주행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 주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4배나 높습니다. 생명선 역할을 하는 차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처음 간 병원에 기존에 다녔던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을 공유해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이 내년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건보공단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통원하는 환자는 병원에 옮겼을 때 질환을 설명하지 않아도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응급 환자도 과거 진료 이력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122개 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적용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청사 방문자를 상대로 사업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직업계고 내년 신입생 모집 결과 충원율이 79%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29곳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00명 모집에 1,700명이 지원해 충원율이 79%였습니다. 세계 마이스터고는 충원율이 100%였고 특성화고 20곳의 충원율은 77%였습니다. 최종 충원율은 내년 추가 모집 이후 발표됩니다. 지난해 직업계고 최종 충원율은 84%였습니다. 인구 36만 명의 강원 최대 도시 원주시가 시민 1인당 예산은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23년 본 예산 1조 5,870억 원을 원주 시민 36만 807명으로 나눈 시민 1인당 예산은 439만 9천 원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또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192명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았습니다. 원주시는 시민 1인당 예산은 가장 적고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가장 많아 행정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컨설팅과 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창녕 운수 노동자들이 지난 6일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김홍규 강릉시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여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행을 행사한 김 사장을 고소하는 한편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 운수 노동자들과 강릉 공동대책위원회가 시청사를 불법 점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 교육청에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를 빨리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시행 계획이 나와야 할 지금까지 협의회 설치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듣지 않고 교육감의 마음대로 시행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 교원 노조와 교직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의사 등 의료 인력의 수가 수도권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의사 수는 2,700명으로 32,700명인 서울의 8.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강원도의 의료 인력은 13,504명입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입원 병상 수는 14,000개로 서울의 17% 수준, 중환자실 병상도 428개로 2,697개인 서울의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광 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정선 지역 기업의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정선구는 폐광 지역 지원 사업으로 창업한 사부급 아리부엌 양조와 북편면 보다 공방, 전성장 등 3개소에 대한 현판식을 갖고 최대 3년 동안 컨설팅과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기금으로 추진된 2023년 폐광지역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폐공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청 컬링팀 팀킴이 캐나다 세스커톤에서 열린 2023 웨스턴 쇼타운 컬링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을 1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팀킴은 4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한 뒤 8강에서 세계 랭킹 2위 경기도청, 4강에서 세계 랭킹 8위 스웨덴 팀, 결승에서 캐나다 팀의 팀 캠페를 꺾고 전승 우승했습니다. 팀킴은 세계 랭킹 16위인의 팀들이 총 출동하는 2023 마스터스 그랜드슬램 대회에 출전합니다. 춘천시가 편성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4억 4천만 원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관련 조례에는 50세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춘천시가 70세부터 백신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조례와 맞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백신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춘천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되살아날지 관심입니다. 인제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98억 원 감소한 5,905억 원을 편성해 인제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관광과 체육 기반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조성 사업비 등을 포함해 217억 원 줄인 5,233억 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도 서화와 천도 통합상수도 설치,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예산 등 82억 원을 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 세입 예산은 576억 원이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은 5,3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 줄었습니다. 홍천구는 지난 8월 청년 200명에게 월 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홍천 사랑카드로 지원하는 홍천군 청년주인 수당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청년 수당은 지난 10월 1차 수당을 지원한 데 이어 이달 중 2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에 사는 18세에서 39살 사이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